안녕하세요. 하우스무드 이영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원마을이라고 저희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33평 아파트이고 여기는 부분 리모델링을 진행한 현장이에요. 여기는 지금 9층이고요. 층수도 좋고 뷰도 좋은 현장입니다. 이 집의 특징 같은 경우는 창호와 싱크대를 교체하지 않고 또 창호는 리폼도 안 했어요. 저희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트월을 이쪽 자리가 아트월이었는데 아트월을 뭔가 철거하지 않고 도배로만 마감한 현장이에요. 근데 마감 철거한 것처럼 좀 깔끔하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리폼도 가능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뷰가 여기에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는 것보다 반대가 좋아서 이쪽으로 지금 콘센트랑 인터넷 선을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막 두껍게 목공을 하지 않고 이제 전기를 매립시켜 가지고 위치를 좀 바꾼 현장입니다. 최소한의 공사로 좀 최대 효과를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싱크대 같은 경우가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품목인데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게 했고 상판은 그대로 그 다음에 하부랑 상부 컬러만 필름 리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장식장이 오픈 장식장이었는데요. 내부도 필름을 하고 그 다음에 도어만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거 가릴 수 있게 달았고요. 푸시도어로. 이 집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냉장고를 새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원도 3개짜리 요거에 맞춰서 요 냉장고 쪽 수납장을 새로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부분으로 하시는 집이 저희 동네에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3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수납으로 아래쪽은 로봇 청소기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부를 팠고요. 위쪽은 그냥 일반적인 수납들 하실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콘센트도 이렇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같은 경우도 지금 2가지를 더 리폼을 했는데 벽 판넬, 예쁘지 않은 타일을 가리는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판넬로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싱크대, 싱크볼 아무래도 남이 쓰던 싱크볼 쓰기 싫어하셔서 요거 교체했고 그다음에 수전 교체했어요. 그래서 벽과 싱크볼과 컬러로 필름으로 리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새것 같이 예쁘죠? 싱크볼을 새로 설치하셨는데 네. 이게 기존하고 사이즈가 달랐을 거죠. 크기가 더 큰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기존 상판을 놔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래쪽에서 커팅을 해서 내야 되고 대신 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싱크대보다는 약간은 커버가 될 수 있게 이제 테두리가 생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싱크볼이 리폼용 따로 있는 거예요? 그쵸.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싱크볼도 사실 일반 스텐 싱크볼도 있고 얘를 보면 자세히 보면 오돌도돌하게 엠보가 있어서 엠보 싱크볼을 사용했고 이 브랜드는 사실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는 키친앤싱크 제가 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요렇게 요즘에는 리폼할 수 있도록 싱크볼이 많이 나오고 사실은 기술력입니다. 저희 기술자 비용을 한 20만 원 정도 해서 요거를 교체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리폼 같은 경우는 제가 비용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싱크볼 교체를 해드립니다. 내부도 다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게 교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좀 찝찝하게 남이 쓰던 거 쓰기 싫잖아요. 변기랑 싱크볼은 리폼을 하더라도 좀 교체를 제가 권장드려요. 저도 이제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막히는 거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한생 키친 판넬인가요? 맞아요. 여기는 조금 더 신상으로 매트한 소재를 사용을 했고 색감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필름 컬러랑 톤을 좀 맞췄어요. 근데 사실 요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키친 판넬은 전체 시공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리폼으로 여기만 사용을 했는데 저희 현장이 마지막으로 본사가 시공을 하우스무드만 마지막으로 해주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왜냐면 리폼 같은 경우는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상하부장을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을 이렇게 예쁘게 따가지고 넣어야 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런 부위에 이제 좀 두껍게 이렇게 실리콘이 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사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종종 많이 했는데 이제 리폼 현장에는 키친 판넬 시공이 불가하다고 저한테 실장님 마지막입니다 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이 마지막으로 전체 공사일 때만 키친 판넬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현장하고 다른 거는 네. 매트 소재라 그런지 질감이 있어요. 맞아요. 소프트 엠보라는 그 모델명인데 조금 더 뭔가 좀 벽지 같은 느낌의 이렇게 텍스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매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매끈매끈한 매끈 맞아요. 지금은 이게 질감이 있어서 좋네요. 네. 이런 질감도 또 요즘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감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구 같은 경우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공간이 말하자면 좀 알파룸 같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실 외에 좀 딸려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방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오픈하는 고객님이 계시는데 저희는 오픈을 했고 대신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수납이 좀 부족한 집이어서 옷장 수납이랑 옷 수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잘한 수납들을 할 수 있게끔 하부장과 키 큰 장을 섞어서 짰습니다. 그 다음에 요 라운드 예쁘죠? 이것도 목공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가구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상하부를 다 라운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상판을 대리석을 넣어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예쁜 장을 짰습니다. 지금 상판이 그러면 세라믹인가요? 얘는 세라믹 질감인데 제가 다른 현장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얘는 인조 대리석이에요. 네. 제가 또 자주 사용하는 모델 린넨 크림이라는 모델입니다. 전 사실 정보를 가감없이 다 이렇게 공개를 잘 해드리죠. 제가 사실 디자이너 생활을 12년 넘게 하면서 디테일한 그런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가성비템을 잘 찾아요. 그래서 고객님도 만족하실 수 있고 디자인도 만족할 수 있게 이제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나왔죠. 내부도 사실 몸통 색깔도 저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우드색, 오크톤으로 몸통의 뭔가 퀄리티도 살짝 높였어요. 보통 싱크대 몸통 보면은 뭐 약간 라이트한 회색 이런 게 많거든요. 라이트 그레이나 뭐 베이지나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오크 결이 있는, 나무 결이 있는,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도 좀 기분 좋게 그래서 내부 구성도 좀 예쁘게 짰습니다. 뷰 때문에 아트홀의 위치를 바꿨다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인터넷도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그쵸. 인터넷 땡길 때 전기기사님 한 명으로 부족해요. 인터넷 선 땡길 때 2명이 있어야 돼서 저희 팀이 같이 막 땡겨 드리면서 힘들게 옮겼습니다. 네. 그럼 여기도 인터넷이 되고 반대쪽도 맞아요. 양쪽 다. 그래서 혹시 이사를 나가시더라도 이쪽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TV를 위치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좌우 다 만들어 드렸어요. 네. 이게 되게 소소한 거 같지만 이렇게 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건 목공을 다 치지 않고 저희가 힘들게 매립해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벽이 두꺼워지는 건 싫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세세하게 신경을 써드리고 여기 속에도 지금 아트월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다 철거하지 않고 철거 비용과 목공 비용을 아껴서 최대한 저희가 속마감을 깔끔하게 해서 도배 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트홀이었죠? 타일로 된 아트월이었어요. 그거를 퍼티머그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좀 디테일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가벼운 퍼티로는 이렇게 도배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무문선을 구현을 하는 거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배 마감하기 위한 밑작업을 저희는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어서 그냥 뭐 누가 봐도 그냥 목공 치고 도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맞아요. 여기 안에 타일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가성비로 마감했습니다. 만져봐도 전혀
두드러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홈도 보이지 네, 않고. 뭐 한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속에 그 밑작업도 잘해야 되지만 도배 마감도 진짜 신경을 써서 해야지 중간중간 이음매도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어요. 여기 도배지는 어떤 도배지? 요것도 요즘 인기 있는 디아망. 근데 얘는 내추럴 회벽 아니고 그냥 회벽. 그냥 회벽 크림 화이트예요. 네. 그리고 여기 공간의 또 포인트라고 한다면 예쁜 안방문입니다. 일반 방문인데 저희가 유리를 삽입해서 요 아치 디자인을 좀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요런 라운드가 들어가면 좀 뭔가 통일감이 없는데 요 문에도 이렇게 중문 같이 딱 들어왔을 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여기 보시면 이런 뭐 스위치 콘센트도 이런 아치 모양으로 해서 뭔가 어딘가가 부드럽게 좀 연결되는 느낌을 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손잡이도 이렇게 에그 손잡이, 동글동글한 손잡이. 이건 예림 제품인데 제가 종종 저희 집에도 사용하는 귀여운 손잡이입니다. 안방을 소개해드리면요. 거실은 디아망을 썼고 안방은 방들은 베스티 벽지를 썼어요. 둘 다 LX 제품이긴 하지만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몽글몽글한 느낌의 클라우드 클라우드 벽지를 썼고 텍스처랑 색감이 조금 더 회벽 크림 화이트보다는 한 톤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벽이 좀 꿈꾸는 듯한 몽글몽글한 느낌을 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있던 장이에요. 이 집에 있던 붙박이장을 얘도 필름으로 리폼을 했습니다. 필름으로 리폼을 해도 굉장히 새 것같이 할 수 있어서 굳이 몸통이 튼튼하거나 컨디션이 좋다고 하면 컬러만 교체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스티 클라우드랑 이 발렌무디 크림이랑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서 벽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으로 영림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얘도 그냥 종종 많이 쓰는 톤이에요. 잘 어울려. 색깔이 완전 같은 컬러웨이는 아닌데 뭔가 이 무늬가 좀 비슷해서 재미있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벽지랑 필름지가 이렇게 좀 이질감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좀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데 여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다음에 여기도 아치를 적용했죠. 스위치도 약간 라운드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라운드가 있어서 뭔가 좀 집이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곡선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이쪽 봤을 때, 이쪽 봤을 때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죠. 욕실을 따라라라라 여기 욕실도 뭔가 벽지랑 필름지랑 비슷하게 타일을 사용하긴 했는데 몽글몽글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통일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뭐 전체 마감재를 통일한다기보다 분위기를 좀 통일하면 불을 껐을 때도 뭔가 건식 욕실처럼 예쁘죠. 뭔가 비스킷을 저 혼자 뭔가 사각사각 맛있는 비스킷을 연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네모를 많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각 세면대, 사각 거울, 사각 장 해서 딱딱 각지게 그래서 뭔가 아삭하고 맛있게 먹고 싶은 느낌? 그래서 여기도 무광 실버 이런 느낌의 액세서리들을 사용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수전 중에 하나인데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나오는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진 수전이에요. 저는 얘가 예쁘더라고요.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단정해서 예쁘고 이런 마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찍혀주면은 좀 뭔가 완성도가 있죠. 이 세면대도 마감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작은 타일 세면대긴 한데 어떻게 보면 기성 제품 맞춰놓은 거 제가 주로 좀 사용해서 공장에서 예쁘게 맞춰놓고 이 타일이랑 세트로 많이 씁니다. 타일하고 세트예요? 세트죠. 이 타일로 똑같이 세면대를 제작을 한 거고 좀 여러 개 제작을 해놓고 제가 썼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거예요? 세면대만 하면? 아니요. 얘를 위해서 얘를 짰다고 하면 커스터마이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데 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요번 연도에 유행할 제가 패턴을 선정을 해서 타일 셀렉을 하고 얘를 여러 개 요 사이즈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기성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는 좀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요 타일을 쓸 때 많이 씁니다.
공장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쵸. 조금 어떻게 단가를 보면 낮추면서. 네네네 조인을 해놓죠. 그래서 얘를 종종 많이 씁니다. 네. 대단하시다. 보통은 타일 가게 가면 네. 이런 종류가 두세 개 네. 있는 샘플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타일이 안 예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친한 사장님과 같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도 몇 개 이상은 판매할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감이 현장에서 제작하면 마감이 깔끔하지 않은데 여기는 다치지 않게 마감이 깔끔해요. 그래서 아예 제작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즈 맞게 대부분은 이렇게 잘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맞춤을 한 겁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이 욕실 가격이요? 이 세면대. 이 세면대 가격이요. 사실 이 세면대 가격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0만 원 이하입니다. 네.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욕실은 일반 그냥 저희 기술자님을 제가 섭외해서 만든 욕실이고 이제 브랜드 시공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각각 현장에 맞게 이제 뭐 타일과 그 다음에 기기와 그 다음에 기술자를 이렇게 세팅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태까지 찍은 현장은 다 브랜드 네. 시공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왜 각자 이렇게 작업자를 구해서 하신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요런 타일을 써보고 싶었고 브랜드를 사용을 하려면 브랜드에서 셀렉해놓은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그 타일만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제가 쓰는 디아망 벽지, 베스트 벽지랑 좀 전반적인 통일감을 위해서 요런 타일을 쓰고 싶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맞춤 세면 제작을 할 만큼 공간이 넓지가 않으니까 또 단가에 맞춰서 기성 제품도 쓰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네, 기술자님을 따로 섭외해서 쓴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의 특징 중 하나, 무문선. 저희 시그니처죠. 무몰딩, 무문선, 그 다음에 무걸레바지. 제가 요즘에 거실에 거의 많이 적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 역시도 문틀을 다 철거하지 않고 뽑아내지 않고 기존 문틀이 심겨진 상태에서 문선을 없애고 퍼티를 잡고 마감 이제 목공으로 조금 손을 보고 수선을 해서 무문선을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도배 마감이 다 돼서 뭔가 딱 문만 보일 수 있게 깔끔하고 집도 높아 보이고 넓어 보여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디자인입니다. 여기 몰딩이 되게 과하게 많았던 현장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목공이 된 거예요? 목공이 솔직히 말하면 인건비가 3명 이하로 들어간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등박스도 원래 화려한 뭐 이런 뭐 몰딩이 화려하게 있었고 천장 몰딩도 굉장히 두껍게 있었던 집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깔끔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열어볼까요? 이게 저건가요? 기존 틀이에요. 기존 틀은 필름으로 리폼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도배를 이렇게 태운 겁니다. 그리고 이 벽도 아트월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예쁘게 그냥 단정하게 마감을 했고요. 저희 이번에 또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게 간살도어예요. 간살도어 제가 원목으로 많이 썼는데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평균적으로 300만 원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선뜻 주문을 300 이상 주고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200 이하로 좀 떨어뜨려서 원목의 느낌이 나는 그런 간살 도어를 사용을 했고요. 제가 이 여다지 도어는 이번에 처음 사용을 했는데 얘는 브랜드 대림에서 네 그렇게 제가 셀렉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윙 도어예요. 그래서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다 열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철물을 달아서 더 튼튼하게 시공을 했어요. 이게 상업에 많이 시공하는 시공법인데요. 아래에도 이렇게 철물을 시공을 했고 위에도 이렇게 철물 시공을 해서 좀 더 튼튼하고 고장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단열적인 기능도 이렇게
꽉 닫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무게감이랑 이 간살의 간격이 되게 중요한데 간살 요 간격을 디테일하게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이제 그 저만의 룰이 요 간살의 폭보다 요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쓰는 거고요. 이제 가로 길이에 맞춰서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이상적이다. 요거는 데이터를 스스로 내셔야 돼요. 저는 아무래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딱 떨어지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지만 요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대표님, 그럼 이거는 대표님 디자인 하시고 공장에서 만들어 주는 건가요? 맞아요. 거의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기본 틀은 있는데 요 간살의 개수는 제가 정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완전 디테일한 것까지 막 피곤하게 하진 않으셔도 되고 기본 틀에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간살을 하나 빼서 간격을 좀 넓게 하고 싶다 또는 더 좁히고 싶다 이런 거는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또 예전에 한번 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스타일링 제품인데요. 고제 원목으로 전신 거울을 맞춰서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게 딱 문을 열었을 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요 질감이 되게 예쁘고 내추럴하고 간살도 같은 경우는 좀 단정하다고 생각하면 얘는 조금 더 내추럴한 맛이 더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전신 거울 그다음에 저 원목 선반을 제가 스타일링 제품으로 셀렉해서 달아드렸어요. 근데 여기 현관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는 편이죠. 고객님의 니즈 중 하나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강아지 냄새 날까봐 현관에 디퓨저를 꼭 놓고 싶다 하셔서 손 안 닿는 좀 위쪽 공간에 이 선반을 원목 선반을 달아드렸고 여기는 말하자면 디퓨저 공간입니다. 네. 요거 제가 한 굉장히 오래전에 한 10년 넘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구매해서 가지고 있던 제품을 이 집에 달아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네요. 저는 이제 외국이나 국내 여행 다닐 때 자잘한 소품들 너무 예쁜 것들 뭐 조명이나 선반 그다음에 뭐 거울 이런 소품들을 잘 구매해놔요. 그래서 그 집의 킥으로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드려요. 이게 15년 만에 이 집에 설치가 됐네요. 예전에 프로방스 스타일이 유행하는 시절에 제가 이 원목 질감이나 색감이 참 예뻐서 구매했던 요게 옛날에 유행했던 그 업체인데 스케치? 뭐 그쪽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스케치 1993이라고 국내 브랜드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제품이 없을 건데 옛날에 구매해서 이게 썼습니다. 저만의 선물이죠. 그리고 요 지금 신발장도 리폼 신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새 것 같고 내부 구성이 너무 탄탄해서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필름을 리폼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얘만 사실 필름이면은 좀 어색할 수 있었는데 얘랑 현관문 색깔을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문을 PD님 들어오시면 제가 문을 닫아 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동선이 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문하고 신발장이랑 이렇게 연결감이 있다 보니까 어색하지 않고 예쁘죠. 그리고 이런 지금 필름 제품이 디아망 많이 쓰시는 제품하고도 잘 질감이나 톤이 잘 어울려서 네, 저는 예쁜 것 같아요. 리폼한 신발장인데 네. 너무 깔끔하네요. 저 새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다 철거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재도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친구들은 살리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쪽에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하는 또 의도로 제가 선반이나 중문이나 이렇게 거울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이렇게 들어오고 와 이거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포인트를 이쪽으로 좀 몰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흐르듯이 들어가시는 공간입니다. 거실 욕실 한번 들여다 볼까요? 따다다다다. 여기는 예쁜 아가 둘을 키우는 집이에요. 그래서 좀 아기자기하게 거실 욕실을 했어요. 우선 욕조를 삽입했고요. 욕조 기본형으로 이제 타일 마감을 옆면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욕조가 많이 공간을 차지하니까 세면대를 조금 작은 사이즈 사각형을 사용했어요. 얘는 뭐 브랜드 제품은 아니고 제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많이 쓰는 편인데 얘는 일반 사제 제품인데
디자인에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서 넣었고요. 요즘에 요런 수전도 동글동글한 수전도 많이 사용하는 사제 제품이에요. 요 수전의 또 욕조 수전의 특징은 얘를 접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수전을 접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다치지 않게 접이식 수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조 수전은 접이식 수전을 많이 사용하고요. 안방 욕실을 사각 디자인을 썼기 때문에 여긴 좀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거울도 아치형 거울 요거에 맞춰서 너무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장을 설치를 했어요. 색깔도 약간 좀 크림 컬러죠. 그래서 좀 따뜻하게 웜톤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타일로 모자이크 타일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시공을 했고요. 기본 베이스는 600가, 그 다음에 젠다이 위에 정면 포인트로 모자이크 타일 이렇게 선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자이크 타일이 한때 유행하다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네. 근데 여기 아이들이 쓸 욕실이니까 이런 색깔의 모자이크 타일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너무 튀지 않게 그냥 화이트인데 뭔가 베이지 이런 톤하고 좀 잘 어울리게 해서 이런 독이랑도 어울리고, 그래서 색깔을 저는 많이 쓰는 걸 원치 않고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쓰는 걸 원해서 요 톤에 뭔가 이런 장식장들도 좀 색감을 좀 비슷한 컬러웨이를 맞추고 요 톤도 여러 가지 톤이 있어요. 뭐 민트 컬러, 뭐 블루 컬러, 뭐 아이보리 컬러 되게 많은데 그냥 화이트로 해서 아이보리 매지를 넣어서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좀 컬러를 많이 쓰지 않고 과하지 않게 모자이크 타일 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그냥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각의 코너 선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코너 선반 예쁘지 않아서 코너 선반을 앞쪽에 배치 않고 뒤쪽에 배치했는데 얘 높이를 사실 보통은 이렇게 낮게 설치를 해요. 근데 아이들 키높이에서 눈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손이 닿을 수 있어서 약간 아이들 생각해서 좀 높게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자 선반을 높게 설치했습니다. 그냥 제가 엄마다 보니까 저도 주부다 보니까 그런 거 아이들 생각해서 뭔가 위험 요소들은 조금 위치를 선정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붙박이도 사실 방에 보통 신상 아파트 가보면 이렇게 붙박이가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모양이 좀 독특하고 예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실용적 있게 짜여 있었어요. 서랍도 있었고 거울도 달렸고 여기 옆에 수납도 있고, 그래서 얘를 철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도 리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렌 무디 크림으로 신발장이랑 안방 붙박이장이랑 동일하게 같은 톤의 필름으로 리폼을 해서 그냥 새 것 같이 너무 만족하게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무드의 리모델링 현장 소개해 드렸는데요. 33평이고 그 다음에 4천이 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제가 금액대를 잘못 말했나요? 보통은 3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한 6천 이상, 전체 리모델링 현장은 6천 이상 많이 나와요. 6천에서 8천 사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컨디션이 좋은 현장은 이렇게 리폼만 해도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보이지 않게 작업자들이나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좀 애쓰시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단정하게 나오려면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또 퍼티가 말랐는지 확인도 하고 저희가 또 빵꾸난 거 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쓸고 닦고 하면서 집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사 대금 외에 이렇게 애쓰는 마음도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럼 집이 좀 더 함께 예쁘게 나온다. 이런 것들도 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한다고 한다면 저희 영상 통해서 모델명들 또는 어떤 디테일들 이런 거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희 하우스무드의 리모델링 현장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